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기도 했고 공부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식당에서 일한 지 몇 년 지났을 때 자주 오는 회사원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인근 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늘 정장을 입은 남자들, 블라우스 입은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왔는데 저랑 나이들은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하루는 식당 사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카운터도 같이 보게 됐는데 그 남자와 처음으로 말을 섞게 됐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주는데 문득 걱정되더라고요. 회사 카드예요? 제 카드인데 내고 청구하면 돼서요. 늘 손님이 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번잡하기도 하고 제가 청구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귀찮은 일을 혼자 도맡아 하면 나중엔 당연히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저를 그 남자가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성숙하다 싶어서요.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식당에 올 때마다 저한테 인사하기 시작한 게 처음엔 수줍게 눈인사만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직접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식당 언니들도 대체 무슨 사이냐고 물으실 정도였죠. 그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무슨 사이랄 게 뭐 있어요. 저렇게 근사한 회사 다니는 남자가 저 같은 애한테 뭐하러 관심을 두겠어요? 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다른 여자 직원들이랑 같이 오는데도 너한테는 꼭 인사하고 가잖아. 같이 오는 그 여자 중에서 누구랑 뭐가 있겠죠. 저는 제 분수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말을 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 혹시 언제 쉬세요? 아무래도 평일에 쉬실까요? 네? 주말 중 하루는 쉬긴 하는데 왜요? 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영화 티켓이 2장 생겨서요. 같이 보면 어떨까요? 싫으시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혹시나 해서. 글쎄, 식사를 마친 그가 저에게 와서 데이트 신청을 한 겁니다. 그날은 온종일 멍해서 안 하던 실수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러다간 일을 그르치겠다 싶어서 일단 그에게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어수선해진 제 마음의 실체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와의 데이트는 모든 게 다 어설퍼지면 좋았어요. 안 그래도 그날 이후 다른 직원들이 카드를 내밀기에 제 말을 참고한 건가 싶어 기분이 좀 좋았었거든요. 데이트하며 물어보니 제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돌아가면서 청구하자고 했더니 처음엔 동료들이 좀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근데 이내 제 말을 옹호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덕분에 분위기가 바뀌었죠. 근데 왜 저한테 영화 보자고 하셨어요? 같이 다니는 예쁜 언니들이 더 잘 어울리는데. 저랑요? 네. 카운터에서 말을 나는 그날부터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늘 바쁘셔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영화표 2장부터 사고 데이트 신청을 한 거죠. 뭐야, 영화표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하긴 그렇네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일 줄만 알았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국 결혼까지 했어요. 진짜 인연인가 싶었던 게 시댁과도 궁합이 참 잘 맞았어요. 시부모님도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고졸에 식당 다니던 여자를 기꺼이 식구로 맞아주는 모습에 감동한 건 물론 시동생 부부도 우리 부부와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시동생 부부는 우리보다 1년 먼저 결혼했는데 시동생이 처음 본 날 그러더라고요. 저랑 부모님은 형이 한참 뒤에나 결혼하거나 아니면 독신으로 살 줄 알았어요. 어머, 왜요? 이성한테 영 관심이 없어서요. 혹시 이성애자가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형수님이 우리 형을 구제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시댁과도 사이가 좋아서 결혼 후에는 사는 게 더 행복해졌어요. 시동생 부부와 자주 어울려 놀고 종종 여행도 다녔는데 문제는 저랑 동서 둘 다 애 소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동서, 우린 왜 둘 다 아기가 안 생길까? 우리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러다 동시에 생겨서 같은 날 낳아도 좋지 않을까요? 같이 산후조리도 하고. 어머, 그건 좋긴 하다. 자식이 없는 게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랑 처지가 같은 동서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너무 미안하다는 듯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형님, 저 임신했어요. 그 좋은 소식을 제 눈치 보느라 기뻐도 못하고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신나게 축하해줬습니다. 동서, 너무 축하해. 동서 소식 들으니까 나도 막 희망이 생긴다. 정말요? 사실 많이 걱정했어요. 형님도 아기 간절히 원하시는데. 누가 먼저 생기면 어때? 나도 드디어 조카가 생기네? 동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음식 솜씨 좋은 거 알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해. 그렇게 호들갑을 떨긴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이러다 애가 영영 안 생기는 건 아닌가 싶고. 그러다 동서가 출산하고 나니 마음이 더 조급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시험관 시술할래. 어느덧 30 중반이었고 더는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결국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어요. 동서네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가자는데도 저는 남편에게만 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나 요즘 많이 예민하잖아. 가면 짜증만 낼 거야. 동서한테도 말했어. 내가 아기 봐줄 테니까 다녀오라고. 결국 남편과 동서네 부부만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안 간다는 걸 제가 보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도 많이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간만에 좀 쉬고 오라고 보내줬죠. 그렇게 모두가 여행을 떠난 뒤 조카를 재우고 홀로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같이 갈 걸 그랬나 싶고 그렇게 울적해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사고가 났다면서 병원으로 오라는 겁니다.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일단 조카를 시댁에 데려다 준 뒤 병원으로 정신없이 갔는데 동서네 부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남편도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남편이라도 일어나길 바랬는데 결국 남편도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소중했던 세 사람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내고 제 앞에 보인 건 동서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애가 엄마를 찾으며 밤새 운다고 시어머니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서네 아들을 제 자식으로 입양했어요. 그리고 그 애를 키우기 위해 다시 악바리가 되기로 했죠. 저는 파출부로 일하면서 조카를 키우기 시작했고 애가 머리가 어찌나 좋던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애한테 필요한 공부는 다 시켜주고 싶어서
파출 부위를 몇 탕씩 뛰어가며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대에 가더라고요. 조카의 입학식 날 저는 남편과 동선의 부부를 떠올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저를 꼭 안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고마워. 내 엄마가 돼줘서. 엄마가 고맙지. 그리고 미안하지. 더 좋은 환경에서 못 키워줘서.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엄마는 우리 아들 덕에 이미 호강했어. 이제 바라는 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법대를 졸업한 조카는 큰 로펌에 들어가 변호사 일을 시작했어요. 얼굴 보기도 힘들게 바쁘던 조카가 하루는 소개할 사람이 있다며 약속을 잡더라고요. 알고 보니 조카가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상에, 곱기도 해라. 같은 로스쿨 동기라면서요? 네, 저는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훌륭하네. 둘 다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도 없겠어. 그래도 틈틈이 잘 만나고 있어요. 남자친구한테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아가 될 뻔한 제 남자친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고요? 자식 없었던 내 팔자에 아들이 생긴 거지. 조카의 여자친구는 어찌나 싹싹하고 심성이 곱던지 조카랑 결혼하면 딱 좋겠다 싶더라고요. 다만 제가 별 볼 일이 없는 부모라는 게 마음에 좀 걸렸죠. 그래서 조카를 불러서 말한 적도 있었어요. 아들, 우리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하자. 우리가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잖아. 그렇지? 사실은 큰엄마 조카 사이기도 하고. 갑자기 그건 왜? 혹시 말이야, 니들 결혼하는데 내가 방해되거든. 나는 언제든지 널 파양할 생각이 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방해가 돼? 막말로 내가 뭐가 있어. 고졸에 식당 일하다가 너 키우려고 파출부 뛰며 살았는데 네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보기엔 너무 수준이 안 맞아 보일까 봐 그래. 너희 친부모님은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파양해 줄 거니까 절대 나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라. 그날 조카가 섭섭하다며 울었어요. 엄마, 내가 설마 그런 이유로 엄마를 버릴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네 큰아버지를 만날 때부터 늘 그랬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잘난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나. 이 사람이 날 사랑해줘서 참 고맙고 미안하다. 널 보는 마음도 늘 그랬어. 나 같은 사람이 괜히 네 엄마가 된 건 아닌가. 그냥 입양하지 말고 키울 걸 그랬나. 다 자식 갖고 싶었던 내 욕심은 아니었나 싶더라고. 엄마는 나한테 욕심 좀 부려도 되지.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가 뭐 자식한테 뭘 바라고 키우나. 나는 그냥 너 하나 건강하면 좋겠어. 근데 공부까지 잘해줘서 너무 좋았지. 누가 뭐래도 엄마는 평생 내 엄마야. 두 번 다시 파양 같은 얘기하지 마. 나는 평생 엄마 책임지고 살 거고 엄마도 나 책임져. 너야 뭐 네 인생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책임지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내가 너한테 짐이 될까 그게 걱정이지. 그런 말 금지. 두 번 다시 하지 마.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조카의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잘 지내고 있지? 아, 네. 근데 그게...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제 상견례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상견례는 양가 부모끼리 하는 거잖아. 나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당연히 어머니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한테 자기는 고아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너무 놀라서 일단 상견례 끝나고 물어보니까 창피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저더러 파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고. 일단 전화를 끊고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일 끝나고 일찍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로펌에 들어간 후 조카는 로펌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지내고 있었어요. 주말이나 쉬는 날에만 집에 와서 지내곤 했는데 오랜만에 집에 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조카를 기다리는데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동서내외 죽고 조카를 친자식으로 입양해서 파출부까지 하면서 변호사를 만들어 놨더니 창피하다며 고아인 척 상견례까지 마친 겁니다. 조카가 집에 왔기에 사실이냐고 물으니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내 친엄마도 아니잖아. 그 순간 저는 조카 방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가 오열하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너 이게 다 뭐야? 그거 잘못 나온 거야. 뭐? 근데 왜 울어? 그냥 우는 건 내 맘이잖아. 엄마가 내 친엄마도 아니면서 왜 이런 걸 막 보고 그래? 내가 네 친엄마가 아니라고? 그럼 이제라도 파양할까? 그래, 파양해.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온 거야. 조카는 제가 내민 서류를 구겨서 가방에 넣더니 악을 썼습니다. 파양해. 파양하고 나에 대한 권리 다 없애. 싫어. 왜? 날 위해서는 언제라도 파양해준다며. 싫다고. 이제 내가 싫어. 이제 다시 큰엄마라고 할 테니까 나 아들 취급하지 마. 다시 큰엄마랑 조카 사이로 돌아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파출부 하면서 등에 업고 다니면서 키웠어. 근데 내가 엄마가 아니야? 누가 그렇게 키워달랬어? 엄마 마음대로 입양해서 키운 거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애를 왜 입양했어? 그냥 고아가 되든 고아원에 가든 그냥 두지.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너 그 입 안 다물어? 너 같은 애? 너 같은 애가 어떤 앤데? 세상 쓸모없는 놈이지. 기껏 키워놨더니 쓸모 없어졌으니까. 그 서류 잘못된 거라며. 그런데 결국 조카도 못 참고 다시 엉엉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엄마, 미안해. 그 서류 진짜지. 미안해. 세상에.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하루가 멀다고 문자라도 보내던 애가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고 상견례까지 고하라고 하고 혼자 치렀다고 하고. 너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나 못 나가게 한 거지. 응. 어쩌려고 이래. 도대체 뭘 어쩌려고 모두를 속이려고 한 거야. 그럼 어떡해. 이걸 누가 감당해. 누가 감당하긴 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지. 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티라고. 널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그럼 그냥 상견례를 미뤘으면 되잖아. 이미 잡힌 다음에 알게 된 거기도 하고. 미루면 뭐해.
가망이 없는데. 그래서 파혼하자고 한 거야? 응. 어떻게든 빌미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 너도 정말 내 아들이지만 속을 모르겠다. 근데 엄마 어떻게 알았어? 이 서류는 다 어디서 난 거고. 한 달 전에 내가 파양 얘기 꺼냈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는 한 달 가까이 문자도 전화도 없었잖아. 아무래도 이상해서 네 방을 좀 살펴봤지. 건강검진을 받았더라고. 아무래도 결과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감감무소식인 게 영 느낌이 이상했어. 이상해서 병원으로 연락해보니 건강검진 결과는 벌써 메일로 발송했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네 이메일 비밀번호를 내가 알잖아. 네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번씩 나한테 이메일에 있는 거 출력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맞아, 그랬지. 이메일 주소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있더라. 그거 확인하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그래도 어떻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확인해봤더니 암이라고 나왔더라. 미안해, 엄마. 그런 네가 나한테는 상견례 얘기도 안 하고 고아라는 둥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얘기 물었더니 파혼하자고 했다는 것도 이상해서 내가 진짜 믿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네가 촉이라서 조용히 치료받고 싶은 건가 해서 일단은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불렀어. 너 뭐야? 대체 뭔데 이러는 거야? 엄마, 나 말기암이래. 예상은 했지만 조카 입으로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이야? 말기래? 확실해? 응. 엄마, 나 어떡해? 나 아직 엄마한테 효도도 다 못했고 여자친구도 날 너무 사랑하는데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일단 치료받아야지. 내가 너무 젊어서 전이가 빠르대. 그래도 해야지. 아니다. 일단 다른 병원부터 가보자. 이미 다 가봤어. 유명하다는 곳은 다 가봤는데 진단이 같아. 그럼 치료해야지. 엄마, 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정신 똑바로 차려. 하늘에서 너희 친엄마 아빠가 다 지켜주고 있을 거니까 겁낼 거 없어. 그래, 너희 큰아빠도 날 위해서라도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른 생각하지 마. 엄마, 미안해. 그렇게 조카와 부둥켜 안고 밤새 울었어요. 다음날 조카는 휴직계를 내기 위해 회사로 갔습니다. 저는 조카를 어떻게 간병할 건지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의 여자친구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출근 안 했어? 일이 손에 안 잡혀서 휴가 썼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저희 부모님도 난리 나셨어요. 왜? 제가 고아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상견례 자리에 와서 고아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저도 속인 거 아니냐고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엄마, 아빠도 파혼하라고. 그러면서 애가 우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전부 다 파혼하고 싶다는데 저만 마음 정리가 안 되나 봐요. 어떻게 다들 이래요? 이건 내 결혼인데 왜 다들 멋대로 파혼을 하는 건데요? 예, 그게 솔직히 그 사람이 제일 미워요. 고아도 아닌데 왜 고아라고 한 거죠? 그냥 파혼이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말도 안 하고 저지른 거 맞겠죠. 그게 아니고서야 그 사람이 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뭔데요? 그 사람 어머니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데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저랑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일까지 벌인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로펌에서 인기 많거든요. 다들 로스쿨 동기라 잘 알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인기가 많았어? 네. 그런데도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권 변호사 한다는 저랑 만나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변한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아들이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할 거라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충격적으로 절 찰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아요. 곧 올 거야. 어딜요? 여길요? 응. 저는 일단 조카의 여자친구에게 밥부터 먹였습니다. 사실 저도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조카 먹이려고 새벽부터 반찬을 한가득 해놨었어요. 솔직히 입맛이 없어요. 나도 그래. 그래도 좀 먹자. 우리 힘내야 돼. 근데 반찬이 하나같이 건강식이네요. 간도 약하고. 우리 아들 먹이려고. 치,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뿐이죠. 네가 좀 봐줘. 제가 봐주기만 해서 될 일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봐주죠. 정말? 봐줄 수 있어? 그럼요.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그럼 마음 좀 풀고 밥부터 먹자. 응? 밥을 다 먹고 나니 조카가 돌아오더라고요. 제 여자친구를 본 조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어떻게 여기 와 있어? 너무 속상해서 왔다. 왜? 미안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차라리 그냥 헤어지자고 하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까지 고하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아직 엄마한테 못 들었어? 뭘? 못 들었나 보네. 잠깐만. 조카는 방으로 가더니 어제 제가 들고 나왔던 서류를 가져오더라고요. 확인해봐. 이게 뭔데? 잠깐, 웬 서류? 어머니, 혹시 이 사람 저 몰래 다른 여자랑 결혼이라도 했어요? 네가 직접 확인해봐. 싫어요. 어머니가 대신 봐주세요. 난 이미 봤어. 네? 내 건강검진 결과야? 뭐? 그리고 진단서도 들어있고. 진단서라니? 그제야 조카의 여자친구가 급히 서류를 확인해 보더라고요. 자기, 암 진단 받았어? 말기암이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그런 거야? 나랑 파혼하려고 한 게 맞네? 정말 미안해. 자기 어쩜 이래? 날 그렇게 못 믿어? 어? 자기가 암 진단 받은 거랑 우리 파혼이 무슨 상관인데? 자기야, 나 그냥 암이 아니고 말기암이야. 사실상 시한부라고. 그래서 뭐? 그래서 나랑 헤어지겠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거짓말까지 한 거고? 정을 아예 떼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한테도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랬어. 나 같은 놈 그냥 버리라고. 뭐? 아들의 여자친구도 눈물을 쏟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어? 어머니한테 그러면 어떡해? 그래, 네 말에 나도 동감이다. 내 아들이지만 너무 이기적이야.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떠나려고 했다는구나. 말기암이면 얼마나 아플 거야. 근데 혼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래도 혼자 감당하는 게 낫지. 자기도 그렇지만 우리 엄마 이미 소중한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잃었던 분이야. 나는 어려서 기억도 없지만 엄마 혼자 그 슬픔을 평생 감당하며 살았어. 날 보면서 행복하기도 했겠지만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각나서 많이 힘들기도 하셨을 텐데 그 슬픔을 또 어떻게 감당하게 해.
차라리 내가 불효자식이 돼서 파양하고 숨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럼 날 미워하는 힘으로라도 버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널 어떻게 미워해? 내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너한테 느낀 기쁨이 얼마나 큰데. 내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엄마. 순간 너무 절망적이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 그제야 모든 상황을 안 여자친구는 바로 그 사실을 친정에 알렸어요. 그랬더니 친정 부모님까지 바로 우리 집으로 달려오신 겁니다. 아이고, 예비사돈 사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머니가 계신데 자네 정말 우리 모두 깜짝 놀랐잖아.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파혼을 하려고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파혼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자기, 지금 뭐라는 거야? 난 파혼 안 한다니까? 자기야, 냉정하게 생각해. 나 어쨌든 시한부야. 지금으로선 살 가망이 없어. 그런 내가 자기하고 결혼? 아니, 나는 절대 못해. 자기 과부 만들 수 없어. 그때였습니다. 예비사돈이 버럭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지. 아빠, 내 딸을 과부로 만들 순 없지. 아빠까지 왜 이래? 이럴 거면 여기 왜 왔어? 사랑하는 여자를 과부 만들고 싶은 남자가 어딨어? 나는 이제 네 남자친구 다 이해했다. 용서했어. 그래서 이제 서로 감정 상한 거 없으니 기분 좋게 파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뭐야. 아버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딸을 과부로 만들 수 없다고 한 거지 파혼을 허락한 게 아니네. 내가 아는 의사가 있어. 그 사람한테 연락했더니 자네 암 치료로 권위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다는군. 자기 지인이래. 바로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곧 연락 올 거야. 아버님, 사랑하는 여자를 과부 만들지 않겠다는 정신은 좋은데 딱 하나가 부족해.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나아서 건강한 가족을 꾸릴 생각을 해. 하지만 아버님, 지금 제 상태가 희망만 품는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누가 희망만 품지? 절망하더라도 같이 하자고. 아빠, 그런 거였어? 그럼 나 이 사람이랑 결혼부터 할래. 결혼해서 아내로 병간호도 하고 옆을 지킬래. 딸의 말에 사돈이 잠시 고민하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사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을 먼저 결혼시키는 게 나을까요? 제 사위는 제가 책임지고 낫게 하겠습니다. 사돈,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결혼은 당장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우리 아들 뜻이기도 하고요. 사돈 말씀대로 다 낫고 나서 남의 집 귀한 딸 과부 안 만들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죠. 안 그래, 아들? 당연하지. 난 그러고 싶어. 사랑한다고 모든 걸 책임질 순 없는 거잖아. 내가 내 여자친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내 짐을 지게 할 순 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면 못하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 좀 이해해줘. 좋아. 결혼은 양보할게. 대신 약속해줘. 자기 치료받는 동안 옆은 지키게 해주겠다고. 자기야, 어머니도 계신 거 알아. 근데 난 아픈 자기 혼자 못 둬. 그러면서 또 둘이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런 애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해서 웃었어요. 인명은 제천이잖아요. 누구도 아들의 회복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알겠어. 자기가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고맙지. 근데 완쾌 못할까봐. 그럼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럴까봐 그랬지. 행여 완치 못해도 나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해도 그 순간에 내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 미안해. 고마워. 그러니까 건강해질 생각만 해. 나랑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응. 왜 너랑 사부인만 생각해? 우리도 생각해줘야지. 우리도 사위 잃고 싶지 않다? 아빠, 이럴 땐 좀 낄끼빠빠 해야 하는 거야. 낄끼빠빠?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지고. 지금 아빠 딸이 시한부 선고받은 남자친구랑 눈물의 재회를 하고 있잖아. 우리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헤어지는 줄 알았다고. 알겠어. 그럼 우린 이만 가 있을게. 사부인,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지요.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죄송해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 사위 건강해질 겁니다. 딸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사고로 먼저 세상 떠난 시동생 부부 자식을 홀로 키우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사부인을 없는 사람 취급한 우리 예비 사위 때문에 아주 정신줄이 나갈 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마음이 무거워서 그랬나 봐요. 이제라도 사부인을 뵙게 되어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돈 부부와 생각지도 못한 상견례까지 마친 뒤 저와 조카의 여자친구는 구체적인 치료 계획부터 세웠어요. 밤늦게서야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 조카가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엄마, 내 치료비 말이야. 내가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 그 외에도 더 들 수도 있잖아. 내가 할게. 걱정할 거 없어. 넌 그냥 마음 편히 치료만 받아. 엄마가 돈이 어딨어. 나 키우느라 다 썼으면서. 그때 우리 엄마 아빠도 집 한 채 없어서 나한테 남긴 재산도 없었다며 생명보험도 안 들었었고. 그랬지. 그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엄마가 다시 파출부를 뛰어서라도 네 치료비는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사실 나 돈이 좀 있어. 월급 모은 거? 그건 너 치료 끝내고 결혼할 때 써야지. 그거 말고도 내가 친구 사업에 같이 투자하고 같이 개발한 게 있거든? 그게 많이 잘 됐어. 어? 그래서 돈이 좀 넉넉해. 세상에, 네가 그런 재주도 있었어? 하여튼 우리 아들은 참 똑똑해. 그래서 말인데 이 통장 엄마가 갖고 관리해줘. 이걸 왜 내가 가져? 네가 갖고 쓰면 되지. 난 솔직히 완치 못했을 경우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러지 말래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니야. 다만 내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 생존율이 높지 않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내 엄마답게 내가 가진 것들 잘 관리해줘. 완치가 된다고 해도 이건 엄마한테 주고 싶었어. 그게 네 맘이 편하면 관리는 해줄게. 치료비도 당연히 여기서 쓰고. 알았어. 대신 완치하면 너 돌려줄 거니까 나 준다는 소리 마라. 내가 이 돈을 왜 받아? 내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엄마가 다 해준 거지. 나 법대도 보내주고 변호사도 만들고. 말했잖아. 건강했으면 그냥 엄마한테 다 주고 싶은 돈이었는데 내 치료비로도 쓰게 돼서 미안해. 네 치료비로 다 써도 좋으니까 너만 건강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바라는 건 그거 딱 하나야. 다음날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의사랑 연락이 됐어요. 바로 출국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사부인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 딸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영어도 못하는 제가 따라가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죠. 그나저나 사돈께 죄송합니다. 아직 시집도 안 간 귀한 따님이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만 하네요. 그러니 치료 잘 받아서 우리 딸 책임져야죠. 저 그거 하나 믿고 이러는 겁니다. 예? 아유, 저도 그러면야 좋지만. 사부인,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행여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할 때까지 해봐야죠. 사부인께도 아들이지만 저한테도 사윗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도와주시니 감사하지요. 그날 밤 저는 조카의 짐을 함께 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누가 보면 나 죽으러 가는 줄 알겠다. 미안해.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우는 거 아닌데 엄마가 경솔했다. 괜찮아. 그냥 울어. 사실 나도 울고 싶은데 참는 거야. 내가 울면서 가면 엄마가 더 걱정할 것 같아서. 일단 가서 검사만 받아보고 오는 거지? 그렇긴 한데 가서 검사해보고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짐은 넉넉히 챙겨가야 할 것 같아. 그나저나 네 여자친구는 어떡하니? 너 따라가면 일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말려도 봤는데 소용이 없네. 벌써 휴직계도 제출했다고 그러고. 그래도 휴직이라니 다행이네. 원래는 사표 쓰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휴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더래. 네 여자친구도 일을 잘하나 보다. 엄청 잘해. 너무 멋있어서 내가 반했잖아. 네가 먼저 반한 거야? 로스쿨에서 발표하는 걸 보는데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 아이고, 아주 팔불출 나셨네. 그러면서 걔랑 어떻게 헤어질 생각을 했어? 그 빛나던 사람이 나 때문에 그 빛을 잃을까봐 겁났어. 나만 아니면 인권 변호사로 세계 무대를 누빌 여잔데 괜히 나 보내고 나서 충격에서 못 태어나올까봐 차라리 나쁜 놈이 되자 싶었지. 아주 눈물겨운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 나도 못 이기는 척 여자친구 말에 따르고 있잖아. 같이 가준다고 하니까 솔직히 많이 고맙네. 근데 아들, 너도 원래 인권 변호사에 관심 있지 않았어? 사실 나는 네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의외였어. 내 선택에 여자친구도 의아해 했었지. 근데도 그냥 믿어주더라고. 이유가 뭐였는데? 설마 나 때문이었어? 나 월급 많이 받아서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었어. 그러지 말라니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좋은 집도 사주고 파출부로 일하면서 나 먹여 살린 거 다 갚아주고 싶었어. 근데 결국 됐잖아. 친구 사업에 참여했다가 대박 났잖아. 그래서 엄마, 나 부탁이 있어. 뭔데? 나 돌아오면 근사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너의 신혼집? 둘이 살면서 전원주택 관리하기 힘들 텐데 더더구나 너희는 둘 다 바쁘잖아. 아니, 돌아와도 바로 결혼은 어렵지. 회복하고 완치 판정 나오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 우리 집 말이야. 엄마랑 내 집, 내 본가. 나더러 집 사라고? 네가 준 돈으로? 응. 엄마 꿈이었잖아. 마당 있는 전원주택에 사는 거. 그거 네 엄마 꿈이기도 했어.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나면 같이 전원주택 하나 얻어서 같이 살자고 했었거든. 정말? 응. 근데 난 자식이 안 생기더라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서럽고 힘들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되려고 그랬나 보다. 내가 널 키워야 하는 운명이었나 봐. 내가 미안하네. 네가 왜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자기 자식을 못 봤나 싶어서. 무슨 소리야. 내 자식은 여기 있잖아. 내 눈앞에. 엄마, 나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을게. 고마워. 다시 힘내줘서. 그리고 진짜 미안해. 상견례 한다고 말도 안 하고 고하라고 한 거. 내 말이 엄마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놨을 것 같아. 엄마가 나 어떻게 키웠는지는 내가 더 잘 아는데 나 다 기억해. 엄마가 나 등에 업고 남의 집 청소하고 밥하고 했던 거. 그걸 기억해? 드문드문 기억나. 그래서 더 빨리 성공하고 싶었나 봐. 하루라도 빨리 고생한 우리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엄마는 솔직히 내가 아프고 네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네 병이 나한테 와서 네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다 가져가고 싶다. 엄마,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 나 무섭다. 진짜야. 그러니까 이제부턴 엄마 호강시켜준다는 마음 대신에 너 건강해질 생각만 해. 엄마한테는 그게 최고의 효도야.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미안해.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다 고마워. 그러니까 치료 잘 받고 와. 네가 원하는 대로 전원주택 살게. 사서 잘 꾸며 놓을게. 다음 날 저는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를 배웅했어요. 그리고서 바로 사부인의 도움을 받아 전원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비사위가 참 효자네요. 제가 아들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저 보내놓고 제가 걱정만 하고 울고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데 신경 쓰라고 이러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상견례 날 생각하면 어찌나 아찔한지. 와서는 대뜸 고하라고 하는데 저랑 우리 집 양반이랑 턱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녀석이 그렇게 황당한 일을 벌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분께도 감사해요. 저랑 우리 아들 가족처럼 받아주셔서. 저희가 받아주고 말고 할 게 뭐 있나요? 사실 제가 우리 아들 엄마로는 꽝이잖아요. 직업이 좋기라나 재산이 있기라나 사돈댁은 강남 사신다는데 우리 아들은 강남에서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거든요. 기껏해야 동네에 있는 학원이나 다녔지. 그러니 더 대단한 거죠. 사부인도 우리 예비사위도. 우리 딸은 제가 새벽마다 줄 서서 유명한 선생님 수강 신청하면서 공부시켰어요. 제가 그때 강남 엄마 역할에 아주 푹 빠져 있었거든요. 세상에, 사부인도 열성이 대단하셨네요. 그냥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딸을 위하는 건 줄 알았으니까. 근데 딸이 막상 로스쿨 가더니 인권 변호사 한다고 해서 처음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예비사위처럼 딸이 대형 로펌 들어가길 바랐거든요. 저는 사부인이랑 우리 예비 며느리가 부럽기만 하네요. 왜요? 우리 아들은 저 호강시켜주려고 마음에도 없던 대형 로펌 간 거거든요. 그냥 자기 꿈은 자기 몫이어야 하는 건데 못난 엄마 만나서 애가 고생한 거죠. 우리 사위도 사부인도 우리 모녀보다 더 사이가 애틋하신 것 같아요. 역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키운 정인가 봐요. 그런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렇게 사부인과 함께 다니면서 좋은 전원주택을 보러 다니다 보니 조카가 치료를 시작했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아들, 몸은 어때? 엄마, 나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어머니, 저도 잘 있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 고생이 많다. 이 사람이 고생이죠. 저는 그냥 옆에 있기만 해요.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야. 당연하지.
근데 엄마, 집은 잘 보고 있어? 보고 있긴 한데 마땅한 데가 없네. 그래? 와, 우리 엄마 취향이 까다롭구만.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아들 오기 전에 구해놔야 와서 편하게 쉴 텐데. 엄마 마음에 드는 집 발견할 때까지 많이 보고 천천히 사. 나 신경 쓸 거 없어. 알았어. 그렇게 2년 뒤 조카가 치료를 마치고 귀국했어요. 일단 치료는 잘 끝났고 완치까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애 얼굴이 어찌나 밝아졌던지 보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아들, 고생 많았지? 엄마, 어머니, 저도요. 수고 많았다. 너무 장해. 집으로 가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우리는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고 당연히 전에 살던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던 아들은 점차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는 길 여기 아닌데? 우리 집 가는 길 맞아. 집 옮겼어? 집 못 샀다며. 영 맘에 드는 집 없다고 나랑 같이 고를 거라며. 다 왔다. 택시에서 내린 아들은 눈앞에 있는 집을 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속인 거야? 너 오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지? 자기,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어머니 이 집 2년 전에 사셨어. 진짜? 너 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샀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잘 가꿔놨어. 너 오면 편하게 쉬게 하려고. 아, 뭐야. 집 못 샀다는 엄마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네? 들어가자. 우리 아들 보여주려고 엄마가 지난 2년 동안 갈고 닦아놓은 집이야. 대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마당 풍경에 아들의 입이 다물어질 줄 모르더라고요. 와, 이 큰 나무는 뭐야? 그네도 달려있네? 큰 나무는 원래부터 이 집에 있던 나무. 여기에 그네 단 건 네 친엄마 꿈이었어. 여기에 너 태워주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내가 사부인한테 말했더니 알아서 척척 정비업체도 불러주시더라고. 이제부터 이 그네는 내 거네? 열심히 타야겠다. 그래, 하늘에서 네 엄마가 보고 엄청 좋아할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예비사돈 부부까지 초대해 홈파티를 열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다 마련한 음식으로만 차렸더니 조카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이제 엄마 나이도 생각해야지. 이걸 혼자 다 하면 어떡해. 이번엔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아직 완치가 아니잖아. 좋은 것만 먹여야지. 좋은 건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쉬면서 얼른 완치하자. 그래야 고생한 이 여자친구랑 결혼도 하지.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일단 결혼부터 하고 싶다고 난리인데 우리 사위가 완치 판정받고 하겠다고 하네요. 사부인도 같은 생각입니까? 결혼은 두 사람 문제니까 두 사람이 잘 얘기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머니라도 제 편 돼주세요. 저 오늘 이 집 보니까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무슨 꿈? 어머니 댁 정원에서 결혼하는 꿈이요. 뭐? 우리 집 마당에서? 정원이 엄청 크잖아요. 여기 예쁘게 꾸며서 결혼하면 너무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근데 자기가 섭섭하지 않겠어? 화려하고 좋은 예식장도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 양보할 테니까 결혼식에는 좀 앞당기는 거 어때? 결국 조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좋은 생각 같았어요. 우리 집 마당에서 하면 조카도 무리할 필요 없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도 올릴 수 있겠다 싶었죠. 돌아가기 전 예비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도
우리 남편 완치될 때까지는 어머니 댁에서 지내도 돼요? 뭐?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 신혼인데? 어머니만 안 불편하시면 그때까진 제가 우리 남편 좀 어머니께 맡기려고 그래요. 저 이제 복직해야 하거든요. 잘리기 직전이에요. 어머, 그렇겠네.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귀찮지 않게 2층에서 얌전히 지낼게요. 결국 두 사람은 우리 집 정원에서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축복도 이어졌어요. 저는 봤습니다.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두 애들 사이로 환한 빛이 비치더라고요. 저 하늘에 있는 우리 동서 부부와 남편의 축복이 아닐까 싶었어요. 분명 다들 보고 있을 테니까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싶더라고요. 3년 뒤 아들 내외는 분가했습니다. 아들이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애들은 그냥 쭉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내보냈어요. 저도 좀 편하게 살자는 핑계였지만 애들이 이제라도 좀 신혼답기도 지내봤으면 싶었거든요. 아들은 치료받으러 가기 전에 준 돈을 돌려받지 않았어요. 저한테 쓰라고 하네요. 제 몫이라고. 그래서 애들 나갈 때 집 한 채 해줬어요. 그 집은 달름 받더라고요. 사실 두 애가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거든요. 그래서 나간 돈이 많아서 냅다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집에만 오면 투덜거립니다. 어머니, 이 사람 자기가 돈 되는 수임은 맡아서 하겠다고 하더니 저랑 똑같이 인권 변호만 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당신만 좋은 일 하겠다는 거야? 나도 이제 좀 하자. 이건 말이 다르잖아. 이럴 거면 같이 개업을 안 했지. 그나저나 내일 점심은 뭐 먹지? 그 앞에 순두부집 갈까? 자기 좋아하잖아. 두 애들은 눈만 마주치면 티격태격 하다가도 내내 같이 일하는 게 꽤 좋은 눈치더라고요. 조카가 치료받는 내내도 붙어있더니 지금도 꼭 붙어서 잘 삽니다. 말로는 투덜거려도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두 번째로 얻은 기회를 잘 살리고 있어요. 요즘은 종종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며 말해요. 그래도 나 당신들이 남겨놓은 삶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언젠가는 마주 앉아 못다한 얘기 다 하자고요. 그때까지 애들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엄마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